육아를 하다 보면 자꾸만 주변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수백만 원짜리 비싼 전집들로 책장을 가득 채우고, 누군가는 비싼 원목 교구들과 매번 새로운 장난감들로 거실을 가득 채우죠. 그 화려한 모습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작아지려 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육아는 기세다. 이 말은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위를 부리자는 뜻은 아니에요. 불안을 조성하는 사회나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만의 육아 철학을 당당하게 밀고 나가자는 나와의 선언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닐지라도 제가 이토록 기세를 외칠 수 있는 원동력은 제 과거의 한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28살이라는 조금 이른 나이에 1억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별다른 비결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월급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적금하라는 엄마의 조언대로 착실하게 습관을 들인 게 시작이었습니다. 만기일 때마다 돈이 늘어나는 게 눈으로 보이니 재미가 붙어 점차 저축률을 늘려갔고, 결혼 전에는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당연히 매 순간이 즐겁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청춘이라 불리는 나이에 마음껏 예쁘게 꾸미고 싶고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늘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꿨어요. 언젠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에 조금 더 주체성과 선택의 자유를 얻고 싶었거든요. 그 결과 31살의 양가 부모님의 지원 단 1원도 없이 오롯이 우리 부부의 힘만으로 신혼집을 매매했어요. 둘이 머리 맞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임장 다니며 비교하고 또 둘이서 부동산 계약까지 마쳤고 심지어 법무사 비용까지 아끼려고 직접 발로 뛰며 셀프 등기를 해 집무서인 법무사이님 대신 제 이름 석자가 당당하게 박혀있는 뿌듯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아, 내가 미래를 선택한 대가가 바로 이거구나. 미래를 위해 쌓아올린 작은 선택들은 결국 제가 바라던 삶이랑 가까워졌죠. 그렇게 마련한 집에서 아이들을 낳고 어느덧 내 식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20대 때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대 때의 몸에 새겨진 저축 관성은 자연스럽게 육아로 이어졌어요. 경제 가치관이 잘 맞는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저축률을 무려 80%까지 끌어올렸어요. 물론 두 아이를 낳기 전 단둘이 모으던 시절의 기록이긴 하지만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도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끔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물려받은 물품이 있으면 굳이 더 안 사고 최대한 활용했고, 꼭 사야 하는 게 있다면 당근부터 애용했어요. 선물 받은 게 아니라면 새 옷을 사입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유아기 옷은 어차피 한철 입으면 못 입는데 제 돈 주고 새 옷을 살 이유를 전혀 못 느꼈거든요. 게다가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비를 아끼기 위해 저희는 외출할 때 자주 도시락을 싸들고 다닙니다. 물론 매 순간 이 텐션을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문득 올라오는 비교심 때문에 우리가 너무 추리하게 키우는 건 아닐까 하고 가끔 마음이 스치듯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육아는 기세다를 다시 외치며 비교심을 내어놓으려 노력했어요. 저희는 무작정 돈을 아끼며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만의 소비 철학으로 삶을 디자인하려고 노력하는 편에 가까워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본질에 시간과 돈을 쓰려고 합니다. 저희는 둘 다 불필요한 소비를 즐기는 성향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 미래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소비하는 기준도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에 초점을 두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의 취향이나 가치관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소비하는 편이에요. 이런 성향이 육아에 반영되었을 때 저희는 물려받은 물품이 오래된 물건이라 할지라도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중요하다 생각한 부분은 또 아낌없이 쓴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기방이 그중 하나였어요. SNS에 유행하는 감성 가구 대신 아기가 직접 사용할 동선과 성장 과정을 고려해 셀프 디자인할 수 있는 이케아에서 구매를 해 조립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공간을 비워두고 앞으로 아이랑 자라며 만들어갈 추억과 이야기가 담긴 물품들로 채워넣고 싶었어요. 재테크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희는 매달 나오는 부모 급여와 아이에게 들어오는 용돈을 모두 아이명의 주식계좌에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단순히 돈을 불리기 위해서라기보다 훗날 아이가 자랐을 때 시간이 만들어내는 힘과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차실이 또 모으다 보니 고민이 한 가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는 걸까? 우리가 내린 결론은 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에 가까웠고 그 삶을 위한 여정이 가족이 함께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는 육아하면서 의식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에 마냥 기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경제적으로든 육아든 부모님께 기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더 많은 걸 바라게 될 것 같았거든요. 당장 힘들더라도 우리끼리 부딪혀보는 과정에서 웃기도 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며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는 순간조차도 우리만의 소중한 자양분과 추억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째가 태어난 뒤 저희가 내린 큰 결정은 남편의 육아휴직이었습니다. 무려 1년을 냈어요.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사는 저희에게 경제적으로만 보면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부모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시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이라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저희는 내 식구가 힘든 날이든 즐거운 날이든 모든 일상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평범한 하루들이 저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나날들이 되리라 생각해요. 결국 저희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은 많은 재산이 아닌 부모와 함께 보낸 시간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이 함께라며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평범한 일상을 가장 우리다운 방식으로 기록하고 싶어서 유튜브도 시작했지만 엄마의 손글씨와 진심이 빼곡히 담긴 셀프 성장 앨범과 5년 다이어리도 꾸준히 작성하고 있어요. 훗날 이 투박한 기록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의 육아관은 단순히 불필요한 것에 돈을 아끼자 주기가 아닌 남들이 만들어 놓은 포장을 따라가기보다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본질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본질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저희 가족이 살아가는 기세예요. 가끔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살면 행복해지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잘 다녀. 지금의 선택이 정답인지 그리고 남들보다 더 행복한 길인지도요. 하지만 지난 경험으로 한 가지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가기보다 내 기준을 믿고 꾸준히 걸어간 시간이 결국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육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비싼 전집 없이도 유행템 없이도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보일지 몰라도 우리만의 철학이 담긴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 괜찮다고 믿어요. 육아는 결국 돈의 크기가 아니라 부모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반영되니까요. 비교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렸다가 다시 중심을 찾는 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뚝심 있게 지켜내는 힘, 제가 말하는 기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겐 그저 개똥철학이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저희니까요. 이 영상은 먼 훗날 우리 가족이 다시 꺼내볼 추억이기도 하지만 오늘 밤 남들과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저에게 그리고 같은 고민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께 보내는
작은 응원이기도 합니다. 표정이 안 좋아. 앞으로도 저희는 남들의 기준이 아닌 우리만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워보려 합니다. 육아는 결국 기세이니까요.